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김민수의 가치 투자 함께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연고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안 치세요?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박수는 치는데 네. 혼자 하시고요. 예.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우와 막 내 계좌 같이 레벨업 하는 이런 네.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그거는 박수는 코스닥과 함께 걸로. 예, 코스닥과 함께 동반적인 강세가 다 같이 나왔을 때 그때 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네. 근데 요즘 매매하기 좋은 환경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그러면 주변에 나 요즘 올해 들어서 주식 매매해서 좀 계좌 좀 돈 좀 벌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김 대표님이 그러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따 끝나고 살짝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다음 스케줄로? 예. 근데, 의외로 전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는 그냥 그렇고 다른 쪽에서 더 수익이 더 좋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이나, 예. 아니면 뭐 코인이나 이런 쪽이 더 좀 이렇게 꽃이 만개하고 있고 한국 증시 쪽에서는 그냥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저 PBR 쪽 못 따라갔다. 그러면 제대로 지금 성과가 못 나오는 변화겠죠. 그리고 그나마 계좌에 빨간 꽃 핀 거는 하이닉스밖에 저것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밖에 없다 보니까 네. 뭐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장의 성격이다. 당연히 챙기고 이해하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좀 어떤 개인 투자자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초반에 같이 따라가서 성과를 내신다고 하게 되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였을까요? 이게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1월 효과 이제 종목 장세가 끝날 무렵쯤에 갑자기 이제 저 PBR 쪽들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자금 들어오고 시장이 레벨업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대응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 진짜 매매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간쯤에 따라가셨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렇게 많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불안한 거죠.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다음 주 돼서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나오는데 세련되는 거 아니야라고 또 불안하실 분들이 더 많은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네. 아마 따라가셨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상황.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 그 어떤 성장주 쪽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약간 고점에 잠깐 물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나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와도 그게 기분이 썩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잘하셨으면 정말 축하드리는 거고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보는 게. 네. 오늘 지수가 2680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첫 거래일에 장중 고점이 2675.8포인트였는데 이 선까지 이제 돌파하는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시장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K증시도 레벨업.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 매수가 거의 10조 원 가까이, 네. 9조 6천억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많이 사주네요. 네. 예. 사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수익 내려고 사는 거죠. 뭘 사주게. 근데 작년 이맘때도 역대급 매수가 월간 기준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적이 있었고, 거기다가 중간에 약간 좀 매수세만 없다. 그러니까 사지만 않는다라고 해도 주르륵 밀리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 그거 한번 잠깐 보시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9조 한 7천억 거의 10조 가까이 매수를 했죠. 네. 그런데, 연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지수가 여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조를 한국 증시에서 샀는데 지수는 별로 안 올랐네요. 이것도 특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이면 딱 두 가지죠. 그렇게 샀는데도 지금 시장본 그렇게 안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섹터만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끌고 나머지는 못 갔다. 그러다 보니까 끌어간 섹터만 해피하다라는 쪽이 첫 번째. 그러면 끌어간 쪽은 저 PBR 쪽이겠죠.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혹시나 만약에 매수세를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작이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제 시작. 네, 지수 안 올랐는데 이제 네. 그러면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 같은 낙관론자는 네.
후자의 힘을 실죠. 아유, 그럼요. 예. 그러면, 자, 네. 바램도 같이 붙은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현물 매수보다 제가 보기에는 선물 매수로 확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주식을 더 물론 매수세가 끝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선물 매수로 시장을 끌어올려서 그러면 이제 끌어올리면 이제 뭐가 가동되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또 쫙 들어오겠죠.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는 특정적으로 뭐 어떤 종목만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같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난 이게 좋아 보여. 난 반도체가 좋아 보여. 난 여전히 저피별 쪽이 뭐가 좋아 보여 하고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쪽은 있겠지만 비차익으로도 근데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올 단계도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기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또 그냥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나온다 하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 한국 증시 그냥 ATM으로 보고 그냥 챙겨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중요한 어떤 그 판단이 그건 것 같아요. 외국인이 우리가 수출 지표가 개선되면서 이제는 네. 수출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저 PBR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네. 이런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고 이런 여건들을 개선하는 것들을 보고 들어온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제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네. 본격적인 뭐 선물 그렇죠. 매수를 향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두 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까지 보면 시장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수출이 턴하는 거 보고 그러면 수출 주도적인 업종들을 매매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끌어왔던 게 가장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쪽도 작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 안 간다고 하더라도 매수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끌어왔던 건 있는데 이번에 특화돼서 이제 저 PBR 쪽을 약간 정부의 모습들 나오고 그리고 가장 큰 첫 번째 아이디어가 그 뉘앙스를 잘 보시게 되면 외국계 IB 쪽에서 얘기하는 리포트나 흐름들 잘 보시게 되면 한국은 일본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일본이 이어갔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과 똑같이 일본에서 나왔던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대응하는 게 가장 큰 뉘앙스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나왔었을 때 한국도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일본도 그럼 똑같이 저 PBR이 한 6개월 정도 끌어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럼 뭐 투투가 돼서 안 됐나요? 이건 아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성장주로 네. 가는 요즘 도쿄 일렉트론 좋던데요? 스크린도 있습니다. 스크린이요? 네, 스크린 골프. 그거 아니고요. 스크린이라는 회사 이것도 대표되는 대표적인 계속 반도체. 낚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 좋으니까 봐주세요. 네. 이런 쪽의 조목들 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도 뭐 사상 최고가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게다가 또 다른 한 축, 토요타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가고. 근데 이거를 지금 아마, 중국 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온다는 쪽에서 연결도 되고 있고 어떤 AI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도 이어집니다. 근데, 일본의 가장 큰 베이스는 엔화 약세. 이걸 통해서 나오는 실적 레벨업들을 더 네. 부각을 해주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원화도 약세인데요. 워낙 약세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다음은 저 PBR 다음은 뭘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수출 주도로 해서 성과가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몸소 느끼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의 주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PBR은 어떤 정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 증시의 레벨업을 촉발을 시켰고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에는 원래 가야 될 예전 스타일대로 가야 될 성장주 개념 쪽의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수출주, 수출 성장주 이런 쪽으로 붙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가 아닐까요? 그거는 뭐 저 PBR 쪽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놓치지 마셔야겠죠. 근데 뭐 타이밍이죠 또. 네. 지금 타이밍인 게 SK 하이닉스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머, 예. 예. 네. 15만 3천 원 부근까지 15만 2,800원. 그 전고점이 15만 500원이었는데 돌파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면서 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자동차도 저 PBR로 인해서 뭐 올라갔던 그동안 정말 답답했었는데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이번 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엔비디아도 올해 들어서 5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나와도 좋긴 좋겠지만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오지 않겠냐, 세론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제 지표 쪽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물가 때문에 조금 불안한 움직임도 있긴 한데 네. 왈가왈부 말이 많잖아요. 뭐 지표야 그냥
눈에 걸면 안경, 코에 걸면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불안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살짝 꺾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또 달러와 이거 달러 인덱스를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는 기조로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서비스 때문에 여전히 안 빠져라고 생각했으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와 이거 힘들겠다 생각했었으면은 다 고점 돌파했습니다. 둘 다요. 그러니까 달러도 아마 지금 105대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4.35 이상으로 움직였을 텐데 네. 아마 그림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 그날 금요일 날 시도하다가 다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압박은 받아도 어차피 이거 뭐 서비스 쪽 관련된 쪽에서 또 특정한 하우징 그 쉘터 관련된 쪽에 임대료 쪽 집중된 것만 빼게 되면은 이거 물가는 2%대 초반이나 1%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여주는 건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연준이 신경 쓰는 거는 또 일단은 PC 지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한번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애써 그냥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계속 또 암시를 하는 측면들이 일단 고점에서 좀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다시 턴하는 과정들이 그 위험한 라인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거 좀 어려워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은 뭐 그냥 시장의 해석은 저희가 초반에 생각했던 것처럼 물론 금리가 뭐 3월 달에 인하한다 뭐 이거는 좀 빨랐겠지만은 네. 그래서 기존은 하반기에 인하한다 쪽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변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 좋은 경우는 그거 아니죠. 네. 엔비디아. 이번에 우리 앵커님께서는 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는 완전히 한국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증권사라고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예, 슬쩍 나오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와도 예,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한국식이잖아요. 세론. 네, 다 세론 오늘 분석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왜 질문을 되받아 치십니까? 이거 탁구 하시는 겁니까? 탁구는 중요한 이강인이나 잘하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엔비디아 주주도 아닌데 그런 거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세요? 예. 네. 큰일 났네요. 예, 그러면 주주가의 입장이 아닌 그냥 아주 객관적인 입장 쪽에서 네. 보통 저희가 볼 때 이제 실적 관련된 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마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면 최소 그러니까 다음 분기겠죠. 그러면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2분기 말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1분기 말고 2분기 정도쯤 끝날 때부터 가이던스가 더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코어스라고 하는 TSMC 쪽에서 패키징 투자가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지금은 내보내고 싶어도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실적 성장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2분기 끝나게 되면은 생각보다 가파른 또 기울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걸 앞두고 여기서 엔비디아가 얘기를 할 때 다음 분기까지는 그냥 성장세가 예상했던 초기지만 그 3분기 하반기를 봤을 때는 성장세가 가팔라진다라는 쪽에 뉘앙스만 하나 나오게 되면 네. 주가가 빠질까요? 이거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빠져도 제한적으로 빠지는 거죠. 빠지게 되면 기회. 네. 빠지게 되면 뭐 혹시나 혹시나 빠지면 700달러 사시라. 한 670달러 네. 정도쯤만 간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냥 근데 그런 거 기다려도 그만큼 안 오더라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그렇죠. 오늘 하이닉스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이틀째 음봉 쭉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5,300만 원 기다려도 5,300만 원 안 오고 7,200만 원 가더라고요. 네, 뭐 비트코인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논외로 하고요. 저희 이 시간에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못했어요. 비트코인이요? 중요한 시점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따라갈 자리는 아닙니다.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반감기라고 그러죠. 그걸 앞두고 나서 나올 때 이제 어떤 실질적인 매수자가 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정체를 보일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반감기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격은 또 약간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봐가시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요. 네. 비트코인은 갖고 계시면 축하드리고 의외로 막 25,000달러 때 30,000달러 때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잘하셨네요. 그래서 또 아마 대한민국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분석하고 액션을 취하고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분석해서 액션이 없으면은 맞아. 아유, 내가 그렇게 할 걸. 맞아.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까지 액션까지 취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액션을 취하셨다는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죠.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워낙 걸쭉한 모습들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마 세론에 관련된 매물 압박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걸 보고 똑같이 액션과 또 계획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에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조정 거봐, 조정 나오네. 이러면 안 되겠죠. 조정 나오는데 대세가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꺾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에이, 꺾였네. 하지만 만약에 하반기에 대해서 여전히 상승한 경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상한 경로가 유지가 된다든가 실적에 대한 성장률의 흐름들이 가파르게 움직인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네. 이번 실적 시즌에 미국장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꼭 엔비디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팔란티어라든지 네. 메타라든지 ARM 이런 쪽에서 AI 관련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는 게 작년 이맘때와는 다른 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주가도 막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하루 만에 막 30-40% 네.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었고 또 주말 사이에 나온 그 소라라는 그 AI 소프트웨어. 근데 지금 그 AI 쪽에 뭐 스마트폰 우리 삼성도 냈고 또 메타버스 비전 프로도 나왔지만 반응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좀 혁신적이고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결국에 또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그쪽에서 엄청난 변화가 더 나올 것 같고. 긍정적으로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뭘 긍정적으로 보라 되지? AI 소프트웨어. 예, 쪽을 앞으로 관심 있게 계속 보면서 당연하죠. 당연히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챙겨야 될 거긴 한데 네. 한국 시장에서의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영역을 확대시킨다고 하게 되면 미국 쪽으로 계속 보시면서 흐름들 찾아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뭐 개인적으로 뭐 유니티라든가 이런 회사들,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물론 비전 프로를 통해서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것들은 한번 로블록스가 게임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런 툴을 제공을 해서 그 참여자들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픈 소스의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미래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국내 쪽에서는 이런 변화 쪽에서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거랑 결부돼서 이런 AI랑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그 소라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게 지금 이제 하나 오픈 AI가 보여줬던 것 딱 하나의 이제 결과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또 제미나이에서도 다음 레벨이 나왔습니다. 1.5인가요? 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멀티모달을 쓰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부터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서 특히 언어 모델을 87% 증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었을 때, 그러니까 언어가 입력이 됐었을 때 아니면 내가 말로 하거나 들로 됐었을 때 이거를 총 AI를 가동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들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강점들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동영상이 나온다. 그럼 중요한 그 연결 관계를 그러면 비디오 쪽과 관련된 쪽에서 연결시키는 반도체는 앞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드웨어 쪽으로는요. 그러면 칩셋,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고,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것과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잘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죠? 저는 의료 AI 생각나는데요. 의료 AI는 루닛.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이번에 의대 파업 그 의료진 파업과 관련된 쪽에서 하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겠죠. 연결시키면서 나온 건 맞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들은 너무 비싸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성과 아직 없는데 뭐 좀 비싸라는 느낌인데 성과가 그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턴어라운드 문의가 갖춰졌을 때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속도가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땐 또 다른 문제로 나올 거고 제가 보기에는 AI가 붙어서 우리가 잘하는 건데 성과를 낼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음반, 엔터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AI를 가속화시켜서 같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기 석촌호수 가서 이거 막 찍고 거기에서 편집하고 막 이런 대규모 가서 막 또 분장하고 막 이런 것보다 좀 많이 비용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할 거고 두 번째 웹툰, 웹소설 이거에 대해서 트레일링을 완전히 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우리 그 웹툰은 이런 내용이고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이거를 잠깐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들어줘 나올 겁니다. 1분에서 2분짜리. 그럼 그거 보고 사람들이 우와 너무 멋있겠어. 그럼 빠져들어서 연결시켜야 되는 과정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원천 IP는 이쪽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시켜서 앞으로 성과를 내기 좋겠고 세 번째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AI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스토리를 먼저 짜죠. 그럼 거기 이제 주된 캐릭터가 나옵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만들어 가자. 그런데 거기서 보통 보면은 다 애니메이션 만들듯이 액션 나올 때 거기다 많은 또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디자인 팀들 모여가지고 막 또 움직임도 다 만들어 가는데 그게 이제 AI를 통해서 움직임들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다 잘려요.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차라리 기업 입장 쪽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나가고 이런 한국이 잘하는 건데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쪽들을 앞으로 챙겨가는 것도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진짜 그런 쪽이 추세로 이어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AI 소프트웨어로 활용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게임주 이제 받아서 저 PBR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난방공사 같은 이런 PBR 0.2배 수준의 종목이 22%까지 급등하고요. 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전 KPS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 PBR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기대감입니다. 네, 기대감이고, 정부가 공기업 먼저 챙기겠지.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한 1, 2주 전부터 있었던 쪽입니다. 가장 먼저 입김할 수 있는 쪽은 그쪽이다 보니까.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저 PBR로 갔었을 때 첫 번째 핵심 투자 아이디어. 그러면 싼 거만 가지고 움직인다. 한계가 있습니다. 싼 게 아니라 싼 주가가 저 PBR인데, 꾸준히 성과가 나서, 거기서 나오는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자주 매입을 하건 배당을 늘리건 그걸 가지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눈치 안 보고 그다음에 또 내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확대가 돼가는 쪽이 가장 좋겠죠. 잘 보십시오. 한국전력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회사가 아무리 정부가 입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적자나는 것들 더 적자가 심해지겠네요. 그게 진정한 주주 가치의 원리입니까? 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근데 거기다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붙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PBR 모멘텀은 버리시겠어요, 지금? 지금 시점에서 네. 제가 이제 저 PBR 관련된 쪽들을 만약에 따라가시게 되면은 지난주 저희가 안 했죠. 지난주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되면 계좌에 한 10% 정도만 따라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그래도 이쪽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게 되면 차라리 외국인들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차라리 신용 같은 거 써서 보강을 시켜서 계좌를 약간 보강시키는 작업들 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현금을 그대로 다 써서 이쪽으로 놔두기엔 좀 아깝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가 강화될 가능성에 그렇게 베팅하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쫓아가서 대응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20% 30% 올라갈 걸 대비해서 매매를 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26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거고요.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확정이 3월 달까지 될 텐데 그 사이 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동안 좀 미뤘던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배당을 이제 기말 그리고 또 지금 분기 이게 한꺼번에 같이 나오면서 이번에 두 번을 한꺼번에 배당을 줍니다. 기준율들이 거의 비슷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배당 메리트와 관련된 쪽을 같이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보는 쪽이 금융주가 많겠죠. 그래서 23일 날 신한지주가 배당 기산일입니다. 그러면은 22, 21일까지 이게 갖고 있으신 분이 배당이 해당되겠죠. 그러면 21일 날 배당 이상 끝나고 22일 날 주가가 배당 주는 만큼 밀려가겠죠. 그 이상으로 밀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저 PBR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배당 두 번 받으려고.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쪽들이 기관이 상당히 많죠.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 이번에 배당 이산일 아니네. 다음 내년 가봐. 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움직입니다. 같이 따라갔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확 쏟아부을 쪽은 기관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그거 다 받아가고 그리고도 여전히 꿋꿋하게 가느냐? 외국인들이 그냥
아이고 이게 뭐야? 라고 외국인들도 오마이갓 당황하느냐. 이것도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때 판단의 흐름들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따라가서 이쪽을 다 버리고 이쪽으로 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 PBR 쪽이 그런 정책은 다음 주에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또 배당 관련한 모멘텀도 또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배당을 이제 관점을 두고 또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네. 2차전 지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 세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알던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종목들은 저는 당분간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시세를 더 확장시키기에는 QE 확대를 봐야 된다. 이게 제 논리고 그거 말고 다른 쪽들. 그러니까 지금 엔캠에서 보여줬던 투자 아이디어처럼 북미 쪽에서 성과를 내고 거기서 이제 FEOC가 중국은 완전히 배제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밸류체인을 만들어준 종목들 아마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또 다시 중국 쪽 다 배제하고 다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변화가 네.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 들죠. 제 생각으로는 율촌화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나왔던 뭐 TCC 스틸 이것도 물론 4680 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존부터 우리는 우리 거 다 해야지라고 벌써 라인업이 다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회사들 같이 새롭게 변화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예전의 종목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는 계속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